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증시,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시장이 미국이 유리할까 아니면 한국이 유리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한국과 미국 증시 환경을 비교해 보면 알겠죠. 주로 현 시점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호재보다는 주로 악재가 많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취약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어느 쪽에 투자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약 한 7가지 그 환율 또는 주식, 그 다음에 채권 시장 영향 요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한국은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IMF 등에서도 한국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클 거다. 그 얘기가 결국은 이제 금융위기로 발전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하고 상통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신용위기인데, 가게도 부채가 많고 기업도 부채가 많는데 금리가 고공행진한다면, 여기서 금리는 시장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결국 시장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시장금리도 국채금리가 아니고요. 기업이 실제로 조달하는 금리. 그러니까 이게 정시와 관련된 얘기니까 기업의 이익하고 관계되어 있고 기업의 안전성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보면 한국이 아파트 가격이 고점 대비 50% 하락하더라도 지금 대부분 20에서 한 50% 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평균 50% 하락하더라도 1인당 국민 소득 수준 감안을 하면 미국보다 한국이 20% 정도 높죠. 미국도 지금 하락 중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고평가됐다. 그동안 한국의 소득 수준이 높았던 것은 부동산 버블에 따른 소득 증가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 여력이 향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것처럼 보였죠.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중산층 대부분이 소비 여력이 이제 현저하게 약화되죠. 그러면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데, 소득도 임금소득, 자산소득 다 줄어들겠죠. 미국보다 훨씬 취약하다라는 거죠. 이 신용위기 우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 경제는 중국 등 신흥국 의존도가 높아요. 앞 시간에도 무역수지 흑자 내지는 적자를 얘기하면서 중국 수출 의존도는 아직도 높는데 무역 수지는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거죠. 또 신흥국이 아시아 국가입니다. 상당히 그동안에 좋았는데 지난해부터 아주 나빠지고 있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만 하더라도 대중국 무역 수지 흑자지요. 153억 달러였는데 2022년에는 아직 통계는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속보치 정도로 보면 12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0% 이상 감소한 거죠. 153억 달러에서 12억 달러니까 90% 정도 감소한 거죠. 신흥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시아 신흥국가들 대부분 중국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미국 내 소비에 의존하는 미국보다 훨씬 더 불리하다는 거죠. 2023년에도.
그래서 한국은 내년에 무역수지 흑자 반전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상반기까지는 특별히 반전될 수 있는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다. 다만 1월에는 수입이 좀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반대로 수출도 줄겠죠. 어떤 무역 수지가 흑자로 반전 여부가 중요한데 좀 어렵고, 미국은 소비가 좀 둔화되더라도 그렇게까지 둔화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의 공통적인 시각이에요. 지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미국 침체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약한 침체 정도 얘기를 다 얘기하고 있고, 12월까지는 침체 여부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혹자는 11월 미국 소비가 한 6% 줄었어요. 그것도 10월 대비. 근데 10월은 9월 대비 10% 이상 연율로 10% 이상 증가했거든요. 1.2%니까. 그러니까 11월도 10월 대비로는 줄었지만은 7, 8, 9월 대비로는 좋다라는 거죠. 즉 분기별로 GDP를 계산하니까 4분기 GDP가 3분기보다는 2.5% 이상 개선됐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얘기하는 것은 GDP 산출이 대부분 3개월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지 않냐. 하루 단위로 우리가 GDP를 얘기할 수 없듯이 월 단위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분기 단위로 지난 분기보다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4분기 성장률은 아직은 플러스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미국이 이 실물 경제도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한국은 변동금리 문화죠. 약 한 8, 90%가 변동금리에 노출되어 있죠. 근데 미국은 90% 이상이 고정금리 문화란 말이죠. 그러면 과거대출, 즉 현재 부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는 변동금리 국가죠. 즉 한국이라는 거죠. 또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변동금리예요.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도 변동금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해보다. 그래서 금리를 보더라도 미국이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또 안전하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한데, 지금 중국도 한국도 아시아 국가들 부동산 비중이 최근 한 5년 동안 너무 높아졌어요. 심지어는 베트남까지도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단 말이죠. 중국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이 신흥국들이 취약해요. 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나머지 주식 채권 가격도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은 굉장히 안 좋아지지요.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자산이죠. 근데 반대로 부채 항목은 금리가 올라가면 상당히 또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자산 쪽도 안 좋아지고 대차대조표상에서 부채 항목도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보다는 한국이 취약해진 거 아니냐. 즉 상장기업 PBR 재무 건전성이 지금은 평균 예로 들어서 2 이하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유가증권 특히 채권 회사채 쪽이죠. 그쪽이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PBR이 3, 4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국이 미국보다 불리하다라는 얘기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건 이제 달러 인덱스 향방인데 앞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축통화니까, 즉 외화 부족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등 신흥국은 그 달러 인덱스 강세로 되면 원자재를 그 헐값으로 조달하기 어려워요. 미국 달러 강세일수록 원자재를 헐값으로 조달하잖아요. 결국 기업 이익하고 관련돼 있다. 미국도 이제 제조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2008년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자재를 헐값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결국 영업이익률하고 관련돼 있고 PER하고 관계돼 있죠. 주가 수익률. 그래서 한국은 비싼 가격에 조달해야 되는데 미국은 헐값으로 조달하면 2023년 영업이익률 또는 주가 수익률이 미국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2023년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환경을 비교하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거기다가 한국은 연초부터 지금 남북 간의 갈등, 군사적, 정치적 갈등이 지금 자꾸 심화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세계적인 경기 불황,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기에 한국 증시가 또 전평가될 우려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뭐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결국 국제 유동성이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투자 비중이 30% 넘는데 여기서 빠져나가면 이제 취약한 정도가 더 심해지고 들어오면 또 상대적으로 유리한데, 그렇다고 하면 국제 유동성은 미국과 한국 중 어느 쪽으로 이동할 것이냐 라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정시 환경은 2023년에도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